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아이디어는 왜 필요한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타인의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아침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러가며 분주하게 뭔가를 한다. 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만다. 늘 벌어지는 풍경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린치핀, 보랏빛 소가 온다 등을 비롯한 18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세스 고딘만큼 우리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잘 알려줄 인물도 없다. 그의 책들은 3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의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방식과 리마커블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글들은 수백만 비즈니스맨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최근에 킥스타터를 통해 4권의 책을 연달아 출간함으로써 출판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10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20개를 떠올려라. 세스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통찮은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한다.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갖고 있다. 황당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몇 개쯤은 반짝 나타나는 법이다. 20개가 넘는 회사를 설립해 그중 17개는 실패했지만 3개가 성공한 덕분에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제임스 알투처 또한 세스 고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명성 높은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제임스는 매일 아침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 10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이 연습은 아이디어 근육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아이디어의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 10개가 떠오르지 않으면 20개를 생각해내면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아이디어를 꺼내라고 심한 압박을 가한다. 완벽주의는 아이디어 근육의 적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황스럽거나 바보 같거나 고통을 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한다. 이런 방어 기제를 차단하는 방법은 뇌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무엇이든 떠올려 아이디어 풀을 풍성하게 채울수록 좋은 아이디어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는 주변의 책장을 둘러보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책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읽히지 않아 안타까운 책도 있을 것이다. 당신을 매료시킨 홍보 카피가 박힌 책도 있고 진부한 제목 때문에 실패한 책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서로 결합해 재미있는 황당한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를 짜봐라. 첫걸음을 뗄 수 있어야 진짜 아이디어다.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늘 관심을 받는 버진그룹의 CEO 리처드 브랜슨을 예로 들어보자. 이제 막 자신의 사업을 한창 시작하던 무렵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즐겨 이용하는 항공사의 서비스가 그날따라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노트 한쪽 단에 이렇게 적어넣었다. 항공사를 만든다. 그러고 나자 피식 웃음이 났다. 아직 돈도 없고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일개 잡지 발행인이 어떻게 항공사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웃다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노트의 다른 쪽 단에 이렇게 적어넣었다. 보잉사를 찾아간다. 내가 임대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본다. 와우, 리처드는 진짜 보잉사를 찾아갔고 항공기 2대를 임대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을 버진항공의 첫 걸음이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첫 걸음을 떼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버려라. 그건 갖고 있을수록 계속 머릿속만 복잡해진다.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플랜은 무조건 간단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모두 연습일 뿐이다. 많은 걸 떠올리고 많은 걸 버려라. 폐기하라. 안 되는 걸 끌어안고 평생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라. 결국 모든 아이디어는 이야기를 위해 존재한다.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야기의 입구와도 같다.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잠잘 곳도 먹을 곳도 풍족한 곳에 사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린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실망시켰던 일들 또한 기회만 되면 떠올린다. 대체 왜 그래야 할까?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할까?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그럴 리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악순환에 매달려 있다. 매력적인 생각이 떠오를 시간이 없다. 세스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마인드와 환경을 갖기 위해선 먼저 일이 굉장히 잘 풀린 경우를 떠올려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했던 가슴 벅찬 시간을 떠올려야 한다.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었던 뿌듯한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 그렇게 한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풀어낼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을 사로잡게 된다.
세스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울림을 주지 못하면 즉시 사용을 멈춰라. 아이디어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가 아직 하지 못한, 차마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라. 그러면 당신은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엄청난 것을 만들려면 아주 작게 시작하라.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우리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 매 순간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작은 족적은 뭘까? 내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가장 소소한 프로젝트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소규모 집단은 어디에 있을까? 등을 자문해 볼 것을 타이탄들은 권한다. 가장 작은 것은 달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세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한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큰 걸 고르고 싶어 한다. 큰 것 속에는 숨을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숨어 있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어라. 그곳에서 구명정이 몇 척 없는 사람들과 항해를 시작하라.